어머, 이게 뭐야? 아, 사장님 죄송해요. 너무 좁아서. 그날 오후 저희 카페 좁은 주방에서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높은 선반 위에 컵을 꺼내주던 아르바이트생이 제 뒤를 지나가면서 그의 몸 일부가 제 허리에 닿았어요. 처음엔 주머니에 무언가 큰 물건을 넣고 있나 싶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52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크기였죠.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혼 25년 차에 25살 아르바이트생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남자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제게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52, 강은주라고 합니다. 부천 중동에서 은준의 카페라는 작은 커피숍을 8년째 운영하고 있죠. 결혼한 지 25년 된 남편 태식 씨는 올해 55입니다. 원래 자동차 부품 영업을 하다가 몇 년 전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나서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쉰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장사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갑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7시에 문을 엽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는 테이크아웃 손님들로 정신없고 점심, 전후로는 카페를 찾는 손님들로 붐빕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감사한 일이지만 문제는 제가 혼자 일한다는 겁니다. 주문받고 음료 만들고 디저트 내오고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일 끝나고 밤 10시쯤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죠. 다녀왔어요. 인사해도 고개도 안 돌립니다.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있는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11시가 넘어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면 남편은 벌써 등 돌리고 코를 골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린 부부관계도 없어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 같습니다. 그럴 때면 생각하죠. 여자로 살아본 적이 언제였더라? 최근 몇 달은 너무 힘들었어요. 손님은 늘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힘쓰는 일도 많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니까 남자가 필요했죠. 부천 중동 카페 남자 아르바이트 구함.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시급 12,000원. 며칠 뒤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목소리가 참 밝고 경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면접 가능할까요? 면접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키가 한 185는 되어 보였고 얼굴은 잘생겼고 무엇보다 몸이 정말 탄탄해 보였거든요. 반팔 티셔츠 밖으로 드러난 팔뚝의 근육, 넓은 어깨,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참 순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올해 25이에요. 이력서를 받아봤습니다. IT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일을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회사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어요. 그 뒤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카페 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빨리 배울 자신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힘든 일도 많고 손님 상대하는 일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일손 하나 구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준호 씨는 첫날부터 일을 정말 잘했어요. 한두 번만 알려주면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 음료 레시피, 손님 응대 방법, 테이블 정리까지 완벽했어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려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5번 테이블 아메리카노 2잔이요. 목소리도 크고 또렷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제가 듣기에도 참 좋았죠. 손님들 반응도 좋았어요.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새로 오신 분 참 성격 좋네요. 인상도 좋고요. 맞아요. 준호 씨는 손님에게 항상 웃으면서 응대했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뭔가 요청하시면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싹싹하게 챙겨드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었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끝나고 오후 3시쯤 되면 손님이 뜸해지거든요. 그때 같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 씨, 운동 꾸준히 하시나 봐요. 몸이 정말 좋으시네요. 네. 헬스장 다닌 지 한 8년 됐어요. 건강 챙기려고 시작했는데 습관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부터 준호 씨를 남자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할 때 드러나는 팔뚝의 힘줄, 무거운 박스를 가볍게 들어 올리는 모습, 테이블을 닦을 때마다 움직이는 탄탄한 근육. 자꾸 눈이 갔습니다. 25년 동안 남편에게선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죠. 집에 가면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만 봤어요. 저에게 오늘 장사 어땠어? 한마디도 안 물었죠. 어느 날 저녁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아르바이트생 뽑았는데 일 정말 잘해요. 덕분에 제가 좀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근데 이번 달 생활비 좀 줘. 50만 원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난 그냥 돈 버는 기계인가?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다음 날 카페에 나갔는데 준호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은 제 얼굴색 하나까지 신경 쓰는데 25년을 같이 산 남편은 내가 웃는지 우는지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높은 선반 위에 있는 큰 유리컵이 필요했는데 손이 닿지 않아서 준호 씨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저기 위에 있는 컵 좀 꺼내주세요. 준호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주방이라 둘이 있으면 공간이 빠듯했습니다. 준호 씨가 제 뒤로 바짝 붙어서 팔을 뻗어 선반 위에 있는 컵을 꺼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허리에 뭔가 엄청나게 큰 것이 닿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뭔가 했어요. 혹시 주머니에 무슨 큰 물건이라도 넣고 있나? 그런데 곧 깨달았죠. 그게 준호 씨의 그 부분이라는 걸요.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상상도 못한 크기였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확 깔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사장님. 너무 좁아서요. 준호 씨가 황급히 물러나며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본인도 당황한 거였죠.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컵을 받아들고 돌아섰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죠. 준호 씨는 서둘러 홀로 나갔고 저는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몇 번 했지만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52살 먹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설렘, 아니면 욕망, 그냥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샤워하면서도 계속 그 엄청난 크기와 감촉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코를 골고 자빠져 있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자로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잘못된 건가?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분간이 안 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를 보는 게 어색했습니다. 준호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대로 어색함이 지속되면 일에도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을 했어요. 준호 씨,
여자친구 있어요? 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왜요? 이렇게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거기다가 몸도 좋은데.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저한테 맞는 인연이 없나 봐요. 그 표정이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더 물어보진 않았어요. 대신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남편하고는 완전 남이에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타인 같아요. 준호 씨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여자로서의 저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젊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정말 매력 있는 분이세요. 그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의 눈빛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일할 때도 자주 눈이 마주쳤고 말을 나눌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난히 손님이 많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 마지막 손님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두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2잔.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마감 시간이라서요. 에이, 뭐 어때? 하나만 해줘. 제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준호 씨가 나섰습니다. 손님, 오늘은 마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야, 내가 뭔데? 내가 사장이야? 손님,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한 남자가 준호 씨 멱살을 잡으려 했죠. 그 순간 준호 씨가 그 손을 확 쳐냈습니다. 지금 폭행하시는 겁니까? 경찰 부를까요? 키 크고 몸 좋은 준호 씨의 위압감에 남자들이 주춤했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가자. 그들은 욕을 퍼붓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 씨. 네. 언제 한번 회식하자고 했잖아요. 오늘 할까요? 지금요? 응. 카페 문 닫고 우리 둘이서 맥주 한 잔해요. 준호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냈습니다. 문은 닫고 조명은 반쯤 끄고 테이블 하나에 마주 앉았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건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맥주가 물처럼 목을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캔, 세 번째 캔. 점점 취기가 올라왔어요. 준호 씨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평범하게 살았죠. 대학 나오고 회사 들어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만두게 되고 그 뒤로는 뭐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외롭진 않았어요? 외로웠죠. 엄청. 준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요. 애들도 낳고 저만 혼자예요. 명절 때 고향 가면 언제 결혼하냐고 친척들이 맨날 물어봐요. 왜 결혼 안 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제가요? 글쎄요. 오히려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준호 씨가 캔을 또 비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제가 말하기 정말 부끄러운 얘긴데. 말해봐요. 여기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이 나이 먹도록 여자 경험이 없어요.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5인데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놀라서 준호 씨를 봤어요. 정말요? 왜요?
그게. 준호 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몸이 좀 특이해서요. 특이하다니. 말하기 정말 부끄러운데 제 그게 너무 커서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곧 깨달았죠. 아, 그 부분 말이구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주방에서 허리에 느꼈던 그 엄청난 크기와 감촉이 떠올랐어요. 근데 남자가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적당히 크면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자를 사귀어도 막상 그 단계가 되면 다들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러다 결국 떠나요. 무서워한다고요? 네. 어떤 여자는 울면서 도망갔고 어떤 여자는 저한테 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포기하고 아예 연애를 안 하기로 했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준호 씨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네, 부끄럽지만 25가지 그런 경험이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해요. 준호 씨가 캔을 또 비웠어요. 저는 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게 준호 씨 잘못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 크기 때문에 여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저는 평생 이렇게 혼자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혼자 살아야 한다니. 그 눈빛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준호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당신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사장님, 준호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심으로 외로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무너졌어요. 25년 동안 쌓아 올렸던 아내라는 이름, 사장이라는 역할, 쉰둘이라는 나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한 명의 여자만 남았어요. 너무나 외롭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여자. 준호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너무 외로워요. 사장님, 매일 외롭지만 저도 여자로 살고 싶어요. 우리 둘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준호 씨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고 저는 그 넓은 가슴에 안겼습니다. 작고 부실한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포근함이었어요. 준호 씨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마치 오래된 잠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어요. 사장님,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정말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는 못 참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 씨.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순간 준호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이 닿았어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카페 안에는 은은한 불빛만 켜져 있었죠. 맥주의 향, 커피의 향, 그리고 그의 체온이 뒤섞였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순간만은 여자로 있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준호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그 말이 끝나자 준호 씨는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심장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는 거라는 걸. 우리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말 하지 말아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카페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였나? 얼굴에는 아직도 미묘한 열기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준호 씨와 저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평소처럼 대했지만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도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모두 나간 뒤 저는 준호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네, 돼요. 왜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준호 씨가 살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사장님이랑 밥이라니 영광이죠. 그날 우리는 카페 근처 작은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반주로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호 씨, 이제 일 그만두면 뭐 하고 싶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사람 대하는 법 같은 거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도 준호 씨한테 배운 게 많아요. 저한테요? 응.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 그건 제가 배워야 하는 건데요. 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돌아오는 길. 하늘엔 별이 떠 있었어요. 조용한 거리, 밤 공기, 그리고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랑일지도 몰라. 그날 밤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나왔는데 하늘엔 희미한 달빛이 떠 있었어요.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늦은 버스가 지나가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준호 씨는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그의 손등이 내 손에 스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사장님, 손 시려우시죠? 괜찮아요. 그런데 준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 하나로 모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알아요. 그래도 마음이 자꾸 가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머리를 손으로 넘겨줬습니다. 그 손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준호 씨, 나도 그래요. 그 말이 끝나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이 닿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고 그 순간 세상엔 우리 둘뿐이었어요. 준호 씨.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요. 나도 그래요. 짧은 입맞춤이 길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마음속에는 오직 그의 숨결만 남았어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있는 시간만 기다려졌어요. 출근길, 커피 내리는 손끝, 그의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카페 문을 닫을 무렵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는 준호 씨 있나요? 그녀는 또렷한 눈빛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준호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준호 씨가요? 지금 퇴근했는데요. 그래요? 그럼 이거 좀 전해주세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준호 씨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누가 이거 두고 갔어요. 누구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준호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여길? 그는 봉투를 열고 안에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옛날 여자친구?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며칠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요.
시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며칠 동안 카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 카페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시 난 또 바보지. 그와의 시간이 너무 짧았지만 그만큼 진심이었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카페 문이 열리고 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겁고 긴 침묵이 카페 안을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그 일로 사장님 마음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그 여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준호 씨가 괜찮으면 됐어요.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 제가 많이 좋아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결국 떠났죠. 이유는 아시겠죠?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나타났어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갔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준호 씨. 네. 그럼 지금은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사랑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고이려는 걸 억눌렀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장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요. 준호 씨, 정말요? 응. 나도. 사랑해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우리 둘만 존재하는 공간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들 몰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퇴근 후 카페 불을 끄고 작은 조명을 켜둔 채 둘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순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나는 유부녀였고 이 관계는 언제든 끝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준호 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 우리 이렇게 계속 가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나도 겁나요. 그래도 저는 포기 못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 역시 이미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그날 밤 카페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체온만 느껴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다음 날 카페 문이 열리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김은주 씨 맞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1년 넘게 따로 살던 사람, 서로만 남겨둔 채 서로 연락을 끊었던 남자. 그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짧은 인사 뒤에 서로의 눈빛이 무겁게 엉켰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럭저럭요. 여전하네요. 이런 데서까지 커피를 팔고 손님 많으니까요. 그는 가게를 한 바퀴 훑어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은주 씨,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무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 젊은 알바생이랑 있잖아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손에 쥔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같이 있는 거, 밤늦게 불 켜진 카페, 둘이 웃는 모습, 다 말하더라고요.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주 씨, 참 대단해요. 나랑 살 땐 그렇게 말도 없더니 이런 얘기하러 온 거예요? 아니요. 정리하러 왔어요. 그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이제 깔끔하게 끝내죠. 그 말에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거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눈치채고 순간 멈췄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남편이 낮게 웃었습니다. 젊고 멀쩡하게 생겼네. 이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만해요. 대답해요. 이 남자랑 그런 사이예요? 준호 씨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죠. 사장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사장님. 그 호칭이 참 우습네요. 은주 씨, 정말 이런 사람과 그만하라니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완전히 끝이네요. 그는 봉투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이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준호 씨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그래요. 이제 사장님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릴게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다린다고요? 네. 사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냥 옆에 있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세요. 얼마든지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카페 불을 끄고 혼자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남편과의 세월, 그리고 준호 씨의 얼굴. 모든 게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며칠 동안 저는 카페를 닫았습니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커피 냄새 대신 고요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두고 간 이혼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결혼식 날의 설렘, 아이가 태어난 날,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갔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한순간의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나답게 살고 싶다. 그 한마디가 가슴 속에서 울렸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펜을 내려놨습니다.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을 열자 빗소리 대신 맑은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끝냈어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사장님, 인생이에요. 무섭네요. 괜찮아요. 저 있잖아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녹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 씨. 네.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그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벽에 칠을 새로 하며 작은 카페를 다시 꾸몄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아마 커피 때문인가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끔은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지난 세월, 그리고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럴 때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랑 상관없어요. 그 말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사랑은 여전히 현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짜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가게 불을 끄고 두 잔의 커피를 내립니다. 하나는 그에게, 하나는 제게,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일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진심이었으니까요. 창밖에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으니까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한번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도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면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랑입니다.